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10월 11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가 딱 6개월 만에 돌아쳤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소셜미디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고 대중관세는 대폭 인상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오늘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중국의 생산 기반과 대규모 소비 시장이 동시에 있는 빅테크 등의 기술주들이 특히 타격이 컸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 발언으로 오늘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락세를 탄 다우지수는 1.9% 하락한 45,479로 마감했고, 지난 6일과 8일 각각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던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낙폭이 3% 안팎에 이르렀는데요. S&P 500 지수는 2.71% 급락한 6,552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3.56% 폭락해서 22,204로 주저앉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말 그대로 어마무시했는데요. 6.32% 폭락한 6,407을 기록했고, AI 반도체 지수는 6.19% 폭락한 1,540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마감했는데요. 3대 지수 주간 단위로도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73%로 가장 낙폭이 컸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2.43%, 2.53% 급락했습니다. 오늘 지수들이 폭락하면서 월가의 공포지수 VIX는 32% 가까이 폭등하면서 심리적인 저항선인 20선이 속수무책으로 단번에 뚫어 올렸는데요. VIX는 31.83% 폭등한 21.66으로 치솟았습니다. VIX가 20을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이렇게 시장은 하루 만에 강세에서 폭락으로 완전히 반전하면서 불확실성의 무게가 다시 급격히 커졌습니다. 지난 4월에 못 잡으신 분들, 드디어 다시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장을 확인하신 분들은 이미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뉴욕 증시 폭락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강경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뒤에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무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일순간에 꺾어버렸는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보복 조치를 다시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한국에서 두 정상이 만날 텐데 아무래도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겠죠.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대응 조치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말했는데요. 노벨상을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상이 불발되자 상당히 뿔이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중국의 최근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강력한 불만과 보복의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중국 정부는 히토류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제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통제 수위를 높였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차, 방산 등의 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전 세계 히토류 가공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90%, 말 그대로 중국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히토류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포로로 잡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부분이 있으며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한 독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잠깐 보면 카슨 그룹의 라이언 데트릭 전략가는 세계 1, 2, 2위 경제대국이 다시 다투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정말로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훅 튀어나왔고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변동성이 생길 여지를 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KKM 파이낸셜의 제프 킬버그 설립자는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며 이익 실현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휴전 기대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었고 협상 돌파구가 기대되던 시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발언은 그 기대를 단숨에 꺾는 충격이 됐고 관세 이슈가 다시 중심 변수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히토류 관련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 이 조치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제조업체의 공급망 불확실성도 자극했습니다.
또 이날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10일째 접어든 상태였는데요. 상원이 임시 예산안을 여러 번 처리하지 못하면서 정부 기능이 일부 지연 우려가 증폭됐고,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셧다운이 장기될 경우에 경제 지표가 지연되고 정부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기고 연방 지출의 둔화 등 실물 충격 우려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월가에 잘 맞추는 형 펀드 스트레스 톰리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장님이 된 상황이라며 시장이 균형을 찾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경고는 특히 기술주에 집중적인 충격을 가했는데요. 이는 기술 기업들이 제조와 판매 모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의 랠리를 이끌었던 AI, 빅테크 및 배당주들이 이날 급락을 주도했는데요. 반도체 AI 관련주는 특히 충격이 더 컸습니다. 기술주는 물론 임의소비재, 에너지,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의 대부분 섹터가 큰 하락에 나타났습니다. 주요 종목들 등락을 보면 AMD가 오늘 반도체 중에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요. 7.72% 폭락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5.06%,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전기차이기 때문이죠. 또 아마존은 4.98%, 엔비디아 4.89%, 애플 3.45%, 메타 3.85%, 그리고 알리바바 중국 기업이죠. 8.45% 급락했습니다. 특히 시총 1위인 엔비디아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총 매출의 13%를 차지하던 중국 시장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후퇴하면서 급락했는데요. 기술주는 제조와 판매 모두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꾸준히 상승해왔던 기술주와 반도체주는 대중국 수요 및 공급망 리스크에 특히 취약한 섹터인데요. 반면에 히토류 관련주는 이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MP 머티리얼스 등의 히토류 기업 주가는 반등 흐름을 크게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투자 심리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과거에는 악재에도 빠르게 반응하지 않았던 시장이 이제는 정책 리스크에 매우 민감한 구조로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강세에서 폭락, 또다시 강세를 구간을 반복했던 구간에서 이번에는 조정 전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과열 의혹이 제기되었던 기술주와 반도체 중심의 포지션은 이번 같은 급락장에서는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섹터 분산 혹은 중립적인 포지션 또는 현금 비중 확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해졌는데요. 앞으로 대중무역 및 관세 정책이 다시 시장의 중심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가 강경 노선을 취하고 중국에서의 보복 가능성도 취하고 협상 재개 여부 등이 단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분명히 다 올라갑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번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장에서는 안전자산인 금과 국채 등의 해지 수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이미 금값과 채권 쪽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났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트럼프 리스크와 셧다운 우려를 넘어서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3분기 기업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하락세는 최근의 안이함과 과열이 나온 결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휴전이 깨질 경우 더 큰 조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은 현재 고평가 논란 속에서 AI 투자 열풍이 실질적인 성장에 기반한 것인지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충격이 아닌 투자자들에게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급락은 단순 조정이라기보다는 정책 리스크가 다시 전면에 드러난 장세였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곧 수익 관리인데요. 지금과 같은 변동성장에서는 일정 부분 보호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며 기회가 열릴 때까지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VIX가 하루 만에 20을 돌파하면서 투자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어제 브라질이랑 한국이랑 축구 경기가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집에 축구 보러 또 아들 보러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국에 4배짜리 5배짜리 레버리지 되게 위험한 거 들고 있어요. 많이 들고 있었는데 레버리지는 한번 내려가면 웬만해서는 못 올라옵니다. 2배 3배까지는 괜찮은데 4배 5배 진짜 평생 안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작년 8월에 한번 그랬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4배 5배짜리는 이쯤에서 정리해라 라고 경기하기 전에 얘기했었어요. 와, 너무 소름 끼치는 게 그리고 이제 축구 보고 자고 일어났는데 시장이 완전 폭락해 있더라고요. 아, 정말 힐링 경기장 무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매도하라고 이야기 안 해줬나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매도 타이밍은 저희 아버지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시장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그때 매도하시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배, 5배짜리 너무 위험한 종목들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종목은 패닉 셀링을 안 하면 돈이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던지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저는요 어제 일찍 자느라고 못 던졌어요. 1배짜리 들고 계신 분들은 평생 보유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VIX 20 넘어가면 이제부터 조금씩 달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의 기회가 이렇게 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겁먹지 말고 힘내세요.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